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한진이 해독한 찬기 파랑가를 공부하겠습니다. 찬 기파랑가는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뜻으로 신라의 화랑이었던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찬양하고 있는 19채 향가입니다. 찬 기파랑가를 지은 충담사는 출생과 사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통일 신라시대 경도강 때 승려라고 전해지는데요. 월명사와 함께 대표적인 향가 작가이고 찬기파랑과 안민가와 같은 작품이 현재에도 남아 있습니다. 충담사에 대한 행적을 보면요.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경덕왕이 왕위에 오른 지 24년 되는 3월 3일에 경주 남산의 미륵세존에게 차 공양을 하고 돌아오다가 경덕왕의 명을 받아서 왕을 위하여 안민가를 지어 바쳤다고 합니다. 왕이 찬탄하면서 그를 왕사로 봉하였지만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찬 기파랑가는 신라 경덕왕 때의 승려인 충담사가 지은 19채 향가로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화랑인 기파랑을 추모하면서 그에 대한 존경 그리고 그를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연물을 활용해서 예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충담사가 살았던 경도강 때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지가 한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는데요. 화랑을 비롯한 통일전쟁의 주역들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그리고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담사가 이 작품을 지은 이유는 화랑 정신을 되새기고 그리고 화랑 집단의 결속을 통해서 화랑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 기파랑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국어의 어순에 따라서 향찰로 표기한 한자입니다. 이 향가를 감상하기 위해서는요. 향가를 해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찬 기파랑가를 해독한 대표적인 학자는 양주동과 김완진입니다. 이 두 학자가 해독한 찬기파랑가는 의미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오늘날에는 향찰 표기를 사용했던 신라시대의 언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 해독한 내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한진이 해독한 찬기파랑가를 공부하겠습니다. 김한진 해독의 찬기파랑가인데도 교과서마다 약간의 표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어로 풀이한 것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감안해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옆에 여로 이첨이 노효사은 올라리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은 향찰입니다.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의 어순에 따라서 문장 전체를 표기한 향찰입니다. 신라시대에는 우리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한자를 수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찰에 대한 설명은 다른 강의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구에서 3구를 보겠습니다. 늦겨곰 바람에 이슬 발견 다라리 hen 조초 떠간 언저래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요.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현재 화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흐느끼고 있습니다. 달이 이슬을 밝게 비추고 흰 구름을 따라 떠간 언저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1구에 느껴곰 바람에 느껴곰 흐느끼며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흐느끼며 바라보고 있다. 흐느낀다는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파랑을 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기파랑을 추모하면서 그를 그리워하고 슬픔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애상적인 분위기마저 느낄 수가 있습니다. 2구와 3구를 보면요. 이슬 발견 다라리, 흰구름 조초 떠간 언저래, 이슬을 밝히고 간 달이 흰구름을 따라 떠간 언저리에, 이 부분을 보면 달이 이슬을 밝게 하고 흰구름을 따라 떠나갔다는 겁니다. 달은 하늘에 떠 있는 거죠. 고개를 들어서 위를 향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달은 높이 우러러보며 찬양하고 싶은 존재, 만인이 우러르고 싶은 대상, 광명과 염원의 대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은 기파랑의 고결한 모습을 비유한 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이 이슬을 밝게 하고 흰구름을 따라 이미 떠나갔기 때문에 화제는 달을 볼 수 없습니다. 상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인 겁니다. 양규동 해석에서는요, 이 부분이 의미 차이가 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달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달을 화자가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달이 기파랑의 고결한 모습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기파랑이 지금이 없다. 즉,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기파랑을 다시 볼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화자가 흐느끼며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사구와 오구를 보겠습니다. 모리 가을은 물설이 여해 기랑의 지지올시 수풀이야. 모래 가르며 흐르는 물가에 기랑의 모습과 같은 수풀이여.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사구에 모래가 가른 물가에 기파랑의 모습과 같은 수풀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물가는 단순한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은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성품 또는 고매한 모습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교과서마다 견해가 다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구에 기랑의 지지올시 수풀이야. 기랑의 모습과 같은 수풀이여,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따라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해석은 수풀이 기파랑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높이 솟아있는 수풀의 모습이 기파랑의 깨끗하고 당당한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수풀은 기파랑을 상징하는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파랑의 맑고 고결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기파랑의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수풀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파랑에 대한 그림으로 수풀을 기파랑으로 착각합니다. 즉, 수풀을 보면서 기파랑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구에서 5구까지는 기파랑의 부재에 대한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과 그의 고결한 모습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6구와 8구를 보겠습니다. 6구에서 8구를 보겠습니다. 이로 나릿 제벽이 낭이어 디니 더시온 마잠의 가즐 존나라저,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이로 냇가의 자갈벌에서 기파랑이 지니고 있던 마음의 끝을 좁고 있노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로는 냇물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제벽은 자갈벌판인데요. 화자가 현재 있는 공간입니다. 기파랑이 지닌 숭고한 인품을 찾아 헤매는 공간인 겁니다.
이 부분이 양주동의 해독과 차이가 있는데요. 양주동 해독에서는 조약돌로 해석되어서 기파랑의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을 드러내는 자연물로 해석이 됩니다. 화자는 기파랑이 지니고 있던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데요. 기파랑이 생전에 지니고 있던 마음은 훌륭한 인품을 말합니다. 기파랑의 훌륭한 인품을 본받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6구에서 8구는 이로 내과의 자갈 벌에서 기파랑이 생전에 지니고 있던 인품을 본받고 싶어하는 화자의 소망 그리고 다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낙구인 9구와 10구를 보겠습니다. 아야 자식까지 높어 눈이 모들 두폴 곳갈이여. 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곳갈이여.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낙구의 첫 구절이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채의 향가의 특징입니다. 낙구의 감탄사는 기파랑을 추마하는 정서와 그리고 시상을 집약하고 시상을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8구까지는 기파랑의 부재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추모하는 감정이 강했는데 낙구의 감탄사부터는 예찬의 정서로 시상이 전환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9구의 자식까지, 즉 잣나무 가지는 높이 있어서 10구의 눈이 덮을 수 없습니다. 잣나무 가지는 눈이 내려도 본연의 빛깔 그리고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도 덮을 수 없이 높이 솟아있는 잣나무 가지는 외부의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흔들림이 없는 기상과 그리고 꺾이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10구의 눈과는 대립적인 이미지입니다. 잣나무 가지는 긍정적인 이미지, 눈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를 보여줍니다. 잣나무 가지는 기파랑의 고결한 지조와 설계, 그리고 곧고 드높은 기상과 성품,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기파랑의 정신적 이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구의 눈은 부정적인 요인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시련과 고난, 역경, 불의, 세속적인 유혹, 부정적 존재, 장애물 등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마지막에 쓰인 곡갈, 이 곡갈은 잣나무의 윗가지 부분에 높이 솟은 모습과 비슷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곡갈은 화랑의 우두머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파랑의 인품을 나무에 비유해서 그리고 그의 고고한 기계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찬 기파랑가는 향찰로 표기한 향가인데요. 마지막 눈이, 이 눈이로 해독한 부분의 향찰을 보면 설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눈설 이시. 여기에서는 눈이 이 해석에 보면 눈이라는 뜻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라는 뜻을 사용해서 둘 다 훈찰을 한 것으로 해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낙구인 9구에서 10구는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기파랑의 인격을 직접 열거하거나 또는 묘사하지 않고 이렇게 고도의 비유, 상징을 활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파랑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로 보여주는 자연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달, 숲을, 잣나무 이런 자연물을 통해서 기파랑의 고매한 자태와 인품을 예찬하고 있는데요. 달은 하늘에 떠 있는 것으로 우러르고 찬양하는 대상을 의미하고요. 숲은 기파랑의 깨끗하고 고결한 모습, 잣나무는 높이 떠 있는 자연물로서 기파랑의 고고한 지조와 절개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비유와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기파랑의 고결하고 고매한 인품과 절개를 예찬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자는 기파랑이 평소에 지니고 있던 높은 인품을 본받고 싶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은 크게 김완진 해독과 양주동 해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두 학자의 해독에 따라서 내용의 의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의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완진 해독에 따르면 구성이 5구, 3구, 2구 이렇게 3단 구성을 하고 있고요. 시적 화자의 독백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구에서 5구까지는 기파랑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6구에서 8구까지는 기파랑의 인격을 본받고 싶은 화자의 의지, 그리고 9구와 10구는 기파랑의 고결한 지조를 예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기파랑의 부재에 대한 슬픔이 첫 부분에 제시되어서 애상적이고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있어서 예찬적 성격도 있지만 추모적 성격도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자는 달을 직접 볼 수 없는데요. 달은 이미 흰 구름을 따라 떠나갔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없고 단지 상상으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주동 해석을 보겠습니다. 양주동 해독도 3단 구성인데요. 3구, 5구, 2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적 화자와 달의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구에서 3구까지는 화자가 기파랑을 생각하면서 달에게 묻고 4구에서 8구까지는 화자의 물음에 대한 달의 대답으로 기파랑의 인품을 본받고 싶어하는 화자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구와 10구는 화자의 독백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파랑의 높은 절개를 예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 달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완진 해독과는 달리 달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슬퍼하는 분위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느낄 수가 있어서 추모적 성격보다는 예찬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제벽은 김완진 해독에서는 화자가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주동 해독에서는 기파랑의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을 의미하는 자연물입니다. 두 학자의 해독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두 사람 다 기파랑에 대한 추모와 예찬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산 기파랑가의 주제는 기파랑에 대한 추모와 고매한 인품에 대한 예찬입니다.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징 1번을 보면 기파랑의 인품을 달, 숲을, 잣나무 이런 자연물의 속성에 비유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잣나무의 푸른색과 눈의 흰색 이렇게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대립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고 비유와 상징을 활용해서 기파랑의 인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상 3번을 보면 대상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파랑의 인품이나 절개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자연물을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징 4번을 보면요. 찬 기파랑가는 주술성도 없고 종교적인 색채도 없는 서정성이 무척 높은 향가입니다. 특징 5번을 보면 5구, 3구, 2구의 3단 구성으로 된 19채 향가입니다. 그리고 6번을 보면요. 창기파랑가는 향찰로 기록된 향가 작품으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해독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징 7번을 보면 김완진 해독의 찬기파랑가는 화자의 독백으로 시상이 전개되고요. 그리고 8번을 보면 시적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는데 하늘에서 물가로 그리고 숲풀로 잣나무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한진 해독의 산기 파랑가를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른 강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